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좀 쉬어주라는, 신호를 보내기에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간 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좀 한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도 없이, 진짜 몇 주째 일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상담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 좀 몸에 무리도 오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글로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는 그 여행 경비에서 자부담으로 가요. 제가 자유총연맹 고양시 이사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가면서 그 베트남에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200만 원 지원과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식하고 그 외에는 음, 음, 그냥 이제, 여행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장애인 학교에 뭐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화장실을 가봤는데, 1층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낙후된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뭐 바느질, 뭐 여러, 활동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좀, 그래도 한 일정을 마치고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가 또 2박 3일 갔다 오자마자 2박 3일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또 다녀오다 보니 그러니까 계속이죠. 그죠? 계속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약간 약간이 아니죠. 이제는 몸에 약간 무리가 와요. 왜냐면 저는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갑상선암 수술을 10년 전 했기 때문에 몸에서 신화가 올 때는 무조건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 쉬어줘 하고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오면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자기 몸의 관리는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저도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점점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부원장님이 얼마 전에 요양원 수업하러 갔는데, 60대 초반의 여자가 보호자인 줄 알았더니만, 치매로 와서 또 이렇게 요양원에 입소하는 걸 보고 참,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언니이자 엄마 같은 존재인 부원장님이, 야, 호정아, 우리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또 누가 이제 회장 취임식 하길래 우리 부원장님이랑 같이 가자 그래서 언니 취임식 끝나고 우리 갈비 먹자 그랬더니 돌아 껴야 되지 무슨 갈비니 그러면서 그 언니가 너무 웃겨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유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자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제 하루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도 또 오후 지금 11시 반에 어디 뭐 자리에서 축사 가야 되지. 오후에 또 미팅이 있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45분입니다. 6시 45분에 좀 늦게 수업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컨디션 조절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약국에서 약을 주면 그냥 한 번 먹고 그냥 땡 쳐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끼니를 먹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뭐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었기에 건강을 이제 신경 쓴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진짜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생각도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러면 오늘 음,
10장 복습을 얼른 1차 시에는 복습을 하고 선생님을 어머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목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목을 쓰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수업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그래서 전하고 목소리하고 지금의 목소리하고 전화하고는 약간 조금 그렇게 맑은 목소리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류 분석 단기 가족상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정신과 의사였던 에리번 1943년에 군대 입대를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로 인한 이들에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리번이 정신연구연구소에서 어, 그 에릭번은 에릭 에릭슨에게 그죠? 에릭 에릭슨의 교육을 받으며 연구를 계속했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인 분이 에릭 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뭐예요? 지금 성격의 인지나 합리, 행동적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과정을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결단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표와 가장 중심 개념. 여기서는 목표는 뭐야?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자각하며 진실한 교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자율적인 삶,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진실한 교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실한 교류, 인간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게 요즘요, 많은 실망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좋을 때는 다 모든 게 좋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딱 그게, 뭐가 걸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의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자, 같이 인간은 모두 오케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스스로 성장에 대한 욕구,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 교류 분석은 지금 여기서 인본주의적 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을 하고 가장 긍정적이고 그죠 여기서는요 건강한 인성을 발달시키고자 함이고요. 이를 위해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어, 자아 상태를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성을 발달시키자.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제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진짜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주변의 사람은 이왕이면은 긍정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똑같은 사람 취급당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좀 더 품위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변화시킨 것이 효과적이다. 인성 발달, 긍정적인 성격.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이론적, 3단계, 4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주요 개념은 뭡니까? 인간은 자율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자율적 이념, 자유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에릭 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정적인 이념을 중요시했으니까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자유스러운 존재.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영향을 받고 자라죠. 그죠? 어린 시절은 타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죠. 자아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적인 상황에서 내리게 되나 이전에 초기 결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 후에는 어?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타인이 이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장해서 겪어보니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성장에는 재검토 및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아닌 거는 수정되고 재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상태, 어떠한 자극이 인식될 때 행동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사고가 감정, 그러니까 자극이 인식될 때 행동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나 사고 감정. 그래서 어버이자, 그죠? 어버이자는 뭐예요? 보통 부모로부터 기억나죠? 어버이자와 어른자, 어린이자.
그죠? 보통 부모로부터 경험한 것들로 저정되고 어버이 자아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만들어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행동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초자, 도덕적인 개념, 그래서 기능적인 도덕 및 신념이나 가치 체계를 표현하는 거죠. 어버이 자아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아니, 이 추운 겨울 웬 불이야? 주의 좀 하지. 불이 났어. 그러면 야, 어디 다친 데 없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먼저 걱정이 되던 어버이자는, 여기서, 아니, 이 충격이 웬 불이야? 주의 좀 하지. 그죠? 걱정이군. 비판적 어버이자가 있고요. 비판적 어버이자는 뭐예요? 비판적이거나 양육적인 행동으로, 여기서는 표출되며 양심과 관련된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그죠? 비판적이고 양육적인 행동, 비판적 어버이 자르는, 그죠? 그래서, 양심과 관련된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가르치는 자아 상태다. 그래서 강압적 강요의 표현을 사용해서 장점보다는 비판적 어버이 자는 단점을 먼저 보고서 실수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지적질 하는 겁니다. 이거 비판적 어버이 자아는. 자, 양육적 어버이자는 뭐예요? 긍정적인 그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자아 상태겠죠? 그래서 양육적 어버이자는 우리는 비판적 어버이자보다는 양육적 어버이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적 어버이자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호적이고 양육적인 태도로 대체로 공감적이며 성장 촉진적인 자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현실 검증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어른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현실 검증의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예시 보면 어떻게 되죠? 친구나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른 자아를, 그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 현실적인 검증의 역할을 하는 어른 자아를 활용해서 어린이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자아는 어린 시절 실제 경험했던 행동, 감정 또는 비슷한 느낌에 관한 성격의 일부분, 그래서 정신분석의 원초화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자는 어떻다고요? 어린 시절 실제 경험했던 행동이나 감정 또는 비슷한 느낌에 관한 성격의 일부분. 그래서 정신분석의 원초화의 기능이라 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뭐예요? 자유로운. 여기서 천방지축의 의미가 여기서 들어가겠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열정적이며 즐겁고 호기심에 차 있고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공상이나 상상을 즐기는 특징이죠.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에 반응하고 난 이게 좋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자, 영혼이 자유로운 자.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 또는 교사의 기대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저 그냥 말 없이 잘 따라주는 사람들.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의견에 잘 맞춰주고 잘 따르는 같은 동료들이 좋겠죠.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고, 근데요, 저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스스로나 욕구나 감정을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누르는 편이거든요. 아예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모르는 척 해주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는 그 상대방은 저를 어? 최우정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 그냥 뭘 모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 나를 알고 있어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자발성 없이 타인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말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해. 그치? 얘들아, 알았지?
뭐 이런 스타일이죠. 뭐 수능하는 어린이 자아는. 혼합과 수능, 그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생각인데 혼합. 그래서 개인의 감정, 그죠?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무시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죠?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혼합은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무시되는 상태, 그냥 그 안에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기를 너무 강조하는 거야. 그냥 거기 무조건 돼요, 수능. 여기는 혼합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그 안에서 묻혀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구조 분석을 보겠습니다. 구조 분석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자아 상태 모델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서는 특정 자아 상태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 교류 분석에서 얻었다. 정화 상태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죠? 특정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반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에 그때그때 따라서 그죠? 순간순간 따라서 어떤 균형을 반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하는 게 규律 분석에서는 구조 분석입니다. 따라서 그게 뭐예요? 적절한 정화 상태를 선택하여 상호작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교류 분석인 것은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 상태의 구성, 성격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류 분석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자아 상태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자아 상태, 구조 분석에는 여기서 자아 상태 활용, 자아 상호작용 조절을 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류란 의사 교류를 말하는 거죠. 교류, 그죠? 왔다리 갔다리 의사 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인 관계 가장 기본이에요. 이 교류 분석은. 그죠? 교류 분석은 진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아 상태에 따라서 서로에게 자극을 보내고 상대를 그러니까 내가 뭘가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왔다리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이 교류 분석은 교류, 의사 교류. 그래서 여기 상보 교류는 뭐냐? 상보 교류는 컴플리먼터리 트랜스액션 평행을 이루고 기대했던 자아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죠? 상보 교류는 오늘 며칠인가요? 8월 24일. 엄마 장난감이 부러졌어요. 그래, 엄마 고쳐줄게. 하고 어떻게 지금 반응이 오는 거죠? 엄마는 아파. 그래? 병원에 가.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해서 반응이 오는 게 뭐다? 상보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 교류는 뭐예요? 교류가 기대한 자아 상태가 아닌 다른 반응으로 오는 엇갈려. 상호간 갈등과 그러니까 교차. 어, 이렇게 수능에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상보교류처럼 이거는 삐끗하게 나오는 거죠. 삐끗하게 교차 교류는 삐끗하게 그 상호 간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상호 간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며 관계에서 고통의 근원이 된다. 자, 관계에서 어떻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상사가 이번 10월에 프로젝트 우리가 더 집중해 해요. 그랬더니 여름 휴가가 다 끝나가네. 놀러 가야 돼. 이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서로 감정이 악화된다는 거죠. 아들, 아빠 배가 아파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이고야 공부하기 싫은 모양이구나. 그죠? 애가 진짜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공부하기 싫은지 아니면 진짜 맹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빠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관계에서 고통이죠, 이거는. 아빠 배가 아파요. 어떻게 공부하기 싫은 모양이라 꾀병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다? 교차 교류라는 거죠. 자, 이면교류. 그죠?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 그러면은, 메시지, 이면에,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죠? 너 그 이면에 뭘 감춘 거니? 하고. 그래서 이면교류는 한 가지 메시지에 또 뜻의 메시지가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복선을 깔고 있는지를 그저 모릅니다. 그죠?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에 또 다른 뜻의 메시지가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 교류의 목적은 어떻게 된다? 상대를 심리게임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의도, 그다음 심리 각본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교류,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옷을 사러 가서 점원에게 일부러 초라한 행석을 하고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점원이 그거 비싸요. 이런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부잣집 사람이, 이 백화점의, 상무나 전무인데, 지금 이 점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하고, 위장을 하고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 이면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조용하게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 없이 부정이 있지 눈빛과 태도에서 불만 느껴지는 경우 그죠? 조용히 말없이 있지만 벌써 행동에는 어떻게 돼 있어? 눈빛이나 태도나 모든 비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불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면 교류라는 거죠. 스트로크, 그죠? 스트로크는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고요.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네요. 그죠? 스트로크는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가 스트로크. 그죠? 사회적 동기,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그죠? 스트로크. 그래서 스트로크. 뭘 치다. 일으키다. 스트로크는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다.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자극을 받는 것. 그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자극을 받는 게 뭐다? 스트로크. 스트로크의 양과 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어떤 스트로크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로서 타인으로부터 좋은 인정과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겠어 실적으로 내 개인의 삶은 음,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인정과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조금 뭔가가 부풀려져 있고 뭔가가 편안하지 않고 그러면 내 삶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개인으로부터 인정과 자극을 받음으로써 이게 스트로크하게 그죠?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냥 스트로크는 칭찬, 포옹 그죠? 표현으로부터 친밀도가 높은 성적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성적이 아니라 여기 성적 표현이에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친밀도가 높은 성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본다. 긍정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고 걱정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상처 비고 곤란하게 하면서 애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서 타협적 인정과 자극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 스트로크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스트로크, 그죠?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요소하는 요소 중에서 긍정적 스트로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트로크 종류에는 신체적, 상징적, 무조건적, 조건적, 긍정적, 부정적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적 스트로크는 그러니까 안아주고 손잡아주기 그죠? 상징 얼굴 표현이나 자세 사용하는 언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나 이 표정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스트로크는 뭐예요? 지금 상대의 존재나 행동과 관계없이 인정, 자극, 무조건적 스트로크. 상대의 존재나 행동과 관계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자극이죠. 무조건 스트로크. 조건, 만약에, if 내가 뭔가 한다면, 네가 나를 옷을 한 벌 사준다면은 나도 너한테 뭐 세트라도 하나 사주겠어. 같이 조건이 붙는 인정 자극의 조건적 스트로크. 네가 뭐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인정적 스트로크. 그래서 긍정적 스트로크는 오늘 너 옷을 너무 멋있게 잘 입었네. 어머, 너 성적 잘 나왔네. 너 열심히 했구나. 그죠? 이제 친근한 표현이 긍정스러운 부정스러운 아이고, 야, 화장 그렇게 한다고 수박이, 호박이 뭐죠? 호박이 수박이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겨우 그거야? 되게 차가운 표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이왕이면, 오늘 너무 날씨 근데 너 이렇게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응? 너무 멋있다.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돈안 들잖아. 칭찬하는 거. 그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꽉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변에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멀리 하라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되, 어떻게 하라? 어,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라켓. 라켓은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으로 쪼기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인생 각본에, 그러니까 라켓은 게임이죠. 이게 라켓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 돼.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 뭐다? 라켓. 그래서 초기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인생 각본의 구성률을 전다. 각본 분석은 뭐야? 스크립트 어널리시스. 그래서 각본 분석은 개인이 자아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자기 각본을 이해하고 그죠? 그것을 벗어나는데 다시 한번 각본 분석 뭐라고요? 개인이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인지하고 거기서 다 헤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본을 이해 그것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 왜? 여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헤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떤 나쁜 거가 있다 그러면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이 뭐다? 각본 분석. 어떤 스크립트에서 모든 걸 각본 치료는 여기 있죠. 통찰력과 어른 자아의 활성화를 통해서 재결정을 이끌어내어 근본적으로 어린이 자아 상태를 변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나타낸다, 의미한다. 재결정. 그러니까 통찰력과 어른상 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재결정을 이끌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 자아 상태를 변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각본 치료라는 거. 인생 태도는 뭐예요? 개인이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자 근본적인 있어요. 인생 태도. 그죠? 나의 인생관이죠. 그죠? 인생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 이왕이면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 돼. 열심히 해봤자 나는 안 돼. 근데요, 열심히 앞만 보고 가고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이 나이에 해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성인 학습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골프 치러 간다, 아니면은 뭐 등산 간다, 뭐 묻지마 여행을 간다, 뭐 서울역에 가면 무슨 묻지마 버스인가 묻지마 여행인가 그런 여행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자기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타인 부정. 그래서 I'm okay, I'm no, 나는 틀렸어. 당신 오라, 당신은 틀렸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인생관심죠. 어, 네 가지로 조합된 인생 태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아유, 나는 틀렸어. 근데, 타인은 또 어떻게 됐어? 나는 틀고 당신 옳다는 자세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의심하는 태도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비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긍정,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는 I'm okay, you are okay. 이게 제대로 된 인생관이죠. 그죠?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게임 예측 가능하며 명확히 정의된 결과를 향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작용한 이면교류의 한 형태다. 이면교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또 다른 게 뭐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누리에서 시작되는 게임, 이제 이거 선생님들 한번 보고요. 드라마 상황이면 희생자, 구원자, 드라마 생각해요. 희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자, 박희자. 상급 목표는 뭐야? 상급 목표는 내담자가 자기 자아를 발전시키고 자기 신뢰를 강화하여 자기 목표 달성에 도움을 그러니까 자아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발전시키고 자기 신뢰를 강화해서 자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내담자의 갈등 상태, 자아 갈등과 내면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계속 지금 자아 갈등은 자기 신뢰, 건강 인간관계, 여기서는 이제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상담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아 상태를 이해하고 개선하여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상담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화, 자각, 동기화. 변화에 대한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 불행 혹은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각은 뭐예요? 내담자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원하는 변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그죠? 상담자는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변화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용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내담자 원활부터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때 치료 계획을 세우자. 상담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에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죠?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동의를 서로 의미하고 상담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의 목표를 결정하는 계약이 있어야만 상담의 목표를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아 상태를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재결정하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계약하는 게 상담 계약이죠. 자, 상태 정리는 자신의 각본을 아까 스크립트인데 어널리시스 있었죠? 보면서 신가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을 발견한 후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냈으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담자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초기 결정을 인정해 줘야만 돼요. 그죠? 왜? 내담자가 자기 행동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치료자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교류 분석, 각본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각본에 있는 특정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특정 측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재결정은 그 각본의 특정 측면, 그죠? 일반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거에 있어서 특정한 측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고 재결정은 이는 특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그 부분에서만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재결정이죠. 그러면 시간이 일어나면서 점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결정을, 그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야 되겠죠. 재학습, 재결정 이후에도 치료를 하는 내담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다른 각본 행동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스토커는 뭐라 해서 타인이 인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정하는 거, 스토커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스토커를 제공하면서 내담자의 연결을 유지한다. 이왕이면은 스트로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면은 무조건적 스트로크. 어, 그래서 재결정은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죠? 재결정은 뭐다? 이 재결정 위에도 이 재학습을 위해서 재결정은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과정이 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료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종결. 종결을 봅시다. 종결은 내담자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죠. 그죠? 누가 책임지니까 치료자가 책임지나요? 치료자 상담자가 책임지나? 아니에요. 지금 상담 과정에서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죠? 재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능력을 연습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달성하고 통합된 어른 자아를 확립해야 되는 거죠. 자율성을 확립하고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기서는 통합된 어른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따라서 치료자와 상담자는 상담 계약을 검토하고 치료자와 상담자는 어떻게 된다? 상담 계약을 검토하고 상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결 단계를 이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치료자와 상담자는 어떻게 된다?
상담 계약을 검토해야 되겠죠. 잘 계약이 어떻게 목표와 맞게 우리가 설정한 거에 대해서 잘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죠? 그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종결 단계라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